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등 내면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행복 연구의 대가입니다. 서은국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복에 대해서 한 6, 70분 정도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거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지지난 주인가 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프론가는 무슨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녹화를 갔었는데 유재석 씨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빵 터졌어요. 그 이유는 행복을 강의하러 온 사람이 진짜 행복하지 않게 생겼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미 꽤 행복해요. 생각보다 저는. 오늘 저는 행복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게 친숙한 것 같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삶에 되게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좀 더 과학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각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요새 제가 강의를 할 때 버릇처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답을 이미 알아요.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우리 많이 본 그림이죠.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프레스코 벽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쥐고 있죠.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 그게 대표적인 저서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질문. 혹시 선생님 중에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진장 두꺼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완독하신 분 계세요? 제가 이미 답 안다 그랬죠? 없죠? 전 이제껏 살면서 저 책을 완독한 휴먼 빙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심지어 철학과 교수님들도 저도 읽어보려고 하다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냐면 저 책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런 그림은 그 그림의 생각의 출처는 저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한 사람의 견해를 마치 이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큰 그림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이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돈도 벌고 등등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이 마라톤이면 이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에 행복을 탁 꽂아놓고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언젠가 내 인생은 여기에 점점 다가설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자,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그리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2000년 동안 되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일종의 성공적인 인문학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약간 좀 지루하지 않은 행복에 대한 약간 다큐 같은 얘기를 좀 해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2000년 동안 철학자들이 토론해왔던 주제였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심리학에서 어떤 연구 주제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도 어쩌면 저분 덕분인데 저분은 누구냐면 에드 디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신데 약 한 35년 전에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라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 왜 어떤 포인트를 지적하셨느냐? 심리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거 왜 생길까?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치중했던 이유는 심리학자들도 많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약간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이런 불행한 것들을 없애면 자동적으로 행복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행이 없는 것의 연장선이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1980년대 이런 데 초반에 보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름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지죠. 그런데 겨울에는 이제 추워.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에어컨을 끄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난로를 피워야 되죠. 에어컨이 온도와 관련이 있지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우리를 식혀주는 것은 다른 기계가 있듯이 우리의 정서 시스템도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이 행복이라고 하는 토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제 소개를 30초만 드리면 저는 어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선생님께서 행복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어찌 보면 행복 연구의 어떤 원조집 같은 데서 원조집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초창기부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왜 행복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초기에 던졌으며 거기에 대해서 나온 큰 결론들은 무엇인지 등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행복이 이제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행복에 대한 많은 책들, 강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학계에서 알고 있는 견고한 결론과 많은 일반인들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이 어떤가를 냉정하게 보면 그 갭이 상당히 커요. 그랬을 때 약간 간접적으로 좀 과하게 얘기하면 희생자가 되는 것은 많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바로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큰 굵직한 큰 이런 포인트 정도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약간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막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인생의 어떤 물건이나 사건에 마치 금가루처럼 어떤 것들에는 행복가루가 많이 묻어 있고 어떤 것들은 별로 안 묻어 있어.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행복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신발에는 얼마 안 묻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명품 신발에는 엄청 많이 묻어 있어. 그걸 사야 되고 강남 아파트는 엄청 많이 묻어 있어서 그것도 사야 되고 회사에서 높은 지위 무진장 묻어 있어서 행복가루가 저렇게 철철 넘치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우리는 막연히 약간 이런 은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행복의 본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저 세상 바깥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 나의 뇌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쇼예요. 무슨 소리일까 싶죠? 쇼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사과는 왜 빨갛죠?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엄마 사과는 왜 빨개? 그러면은 제가 예상되는 대답은 야 교수라는 게 그것도 모르냐? 사과는 원래 빨개, 바나나는 노랗고 그 설명에는 빨간색은 사과가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노란색을. 자 그게 맞다면 저 사과를 본 모든 사람 눈에는 저 사과가 어때요? 빨갛게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생명인 분들은 저 사과가 한 번도 빨갛게 보인 적이 없어요. 왜냐? 빨간색은 저 안에 있지 않거든요. 어디 있어요? 빛이 반사돼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세포들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이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쇼예요. 놀랍죠? 사실 이 방도 많은 색이 있지만 색은 없어요. 우리 뇌가 입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행복도 똑같다는 거죠. 행복은 저 세상 뭐 좋은 신발에 명품 가방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뇌가 만들어내는 쇼예요. 쇼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행복의 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뇌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느낌을 만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지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약간 무책임한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런 자기계발서는 600권을 읽어도 장기적으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 없도록 뇌가 설계돼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비유를 다시 한번 든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 소리를 만드는 악기는 우리의 뇌예요. 그래서 이 뇌가 왜 언제 이런 소리를 만드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뇌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뇌의 소유자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선생님과 저는 호모사피엔스이지만 우리는 아주 기이한 호모사피엔스이다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기이함을 넘어서 아주 이런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이하냐? 학자들은 지구의 인류가 약 600만 년 정도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와 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명 생활을 했던 호모사피엔스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카톡 보내고 운전하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런 호모사피엔스는 없었죠. 그럼 우리는 문명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 그 600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년으로 그걸 압축을 하면, 제가 본 책에서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의 인간의 삶 중에서 우리가 문명 생활을 한 것은 채 2시간이 안 된대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12월 31일, 그것도 저녁 10시 7분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관심사는 뭘까요? 수능? No. 집값? No. 뭐죠? 아주 단순하죠. 1. 죽지 않기. 생존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모든 생명체에게. 그거는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식하진 않지만, 어떤 동물도 내가 가족 계획을 세워서 애를 낳고 이런 잠자리들 이런 애들이 그런 거 안 세우죠.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생명체의 큰 두 개의 과제는 죽지 않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남기는 것인데, 인간의 경우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이게 단지 어떤 남녀 간의 하룻밤의 경험을 넘어서 나의 유전자를 가진 애가 성장을 해서 다시 유전자를 물려줄 때까지 애프터 케어를 해야 돼. 양육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이 많은 것들이 결국 인간은 이 문제를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복잡하게 해결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특화된 것인데,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아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라면 이 소리를 내는 악기는 우리의 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 뇌는 무엇에 전문화 특화되어 있느냐?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쉽지만 이 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말의 관심이 없어요. 네가 지긋지긋하게 불행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네가 생존하고 재생산에 성공일 거야. 그러면 오케이. 100번이면 100번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행복한 것, 이거는 쉽지 않고, 늘 행복한 건 사실 병이에요. 행복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 뇌는 큰 포인트 1, 우리를 행복해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언해피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좌절하는 날이 있고 아주 퍽이나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강의하기도 하고 공부를 했지만 너무 요새 행복에 대한 과열이 있어가지고 막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다, 이런 것은 아주 생각이 짧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한다면 아주 높은 지능이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이 살았던 히랍 시대 때부터 인간의 그 높은 지적 능력을 되게 뭐랄까요? 자랑스러워함을 넘어서 약간 되게 잡벗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우리는 다른 여타 생명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자꾸 가르쳤어요. 그게 듣기 좋을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도 생명체거든요. 우리가 무슨 광물인가요? 생명체야. 생명체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문제를 높은 지능 덕분에 복잡하게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해결을 할 뿐이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지능을 가진 우리는 이 지능 덕분에 아주 기발한 연장을 개발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몸이 있고 또 인간은 뭐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집을 또 열어보면 두 개의 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왼쪽에 이런 생각, 이성적인 면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옛날부터. 이게 돼지랑 인간을 구분짓는 게 이런 거야. 고뇌하고 사색을 하고. 그런데 마음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있어요. 정서적 경험, 아파, 슬퍼, 뭐 추워.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이쪽 방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100년 넘게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항상 이쪽 방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많은 지침서들이 하는 얘기는 이 방에서 승부를 내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저도 이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감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바늘에 찔렸을 때 어우 아파. 내가 레몬을 입에 넣었을 때 어우 셔. 이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쪽 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 크게 행복에 큰 변화가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을 열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요새 제가 시간왕에서 넘어갑니다만은 심리학에서 계속 수없이 오늘도 아마 수십 편의 논문이 출판이 됐을 텐데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논문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방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했다. 속았다. 사실은 많은 일들은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방이 나중에 지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딱 얹으면서 지가 무슨 큰일을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속아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혼자이신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사모님이나 남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왜 좋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아세요? 잘생겨서 오케이. 이렇게 손을 다 안 드시지만 제가 짓궂게 30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 30분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래저래서 좋았다. 자, 그럼 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이 진짜 이유일까요? 맞는 설명일까요? 제가 베팅을 하건데 99% 거짓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압박을 받으면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가령 선을 보러 갔는데 상대방이 좋았어. 왜 좋았느냐? 자기도 잘 모르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상대방의 머리카락 냄새가 좋아서 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물어봐. 너 그 사람 왜 좋니? 머리카락 냄새가 좋아요. 변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생각해. 아, 그 사람 봤더니 되게 성실하고 야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괜찮더라.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자기도 믿게 되고 엄마도 믿게 되고 친구들도 믿어요. 그게 진짜 이유였냐? 아니에요. 요지가 뭐죠? 많은 일들이 우리 의식 밖에서 돌아가요. 저쪽 방에서.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방에서 모든 것이 승부가 난다라는 착각을 했는데 당연히 행복은 저쪽 방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뭘까요? 자, 행복에 대해서 우선 겁먹지 말아야 돼요. 거창해 보이잖아요, 행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행복이 존재하나요? 혹시 어젯밤에 행복 만나신 분 골목에서 그 키는 얼마나 돼요? 사실은 물리적 실체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얘기를 하면 뭐 진짜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친구랑 행복에 대해서 소주 마시면서 밤새 얘기를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something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냐? 그게 핵심이에요. 행복은 별게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좋은 경험이에요. 이것의 합이 행복인데 이거를 아주 좀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또 한국 사회 같이 타인의 어떤 이목이나 평가가 늘 우선시되는 사회에서는 이 핵심을 놓치고 타인이 생각하는 뭔가 그럴듯한 삶의 어떤 그림을 만드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위너가 없는 행복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본질적으로 즐거움이에요. 행복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면 행복 대화를 시작하면 사람마다 행복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표면을 보면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행복이 뭐냐 너 그러면 갈비탕이요. 맞아. 그런데 그럼 갈비탕이 행복인가요? 아니죠. 갈비탕을 3그릇 먹은 사람에게 갈비탕이 행복이에요? 음식 고문이에요. 외로운 싱글에게 결혼은 행복일지 몰라도 정략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결혼이 행복인가요? 아니에요. 자, 어떨 때는 이게 행복이 되고 어떨 때는 행복이 아니죠? 공통적인 조건은 뭐죠? 그것이 결혼이든 갈비탕이든 나에게 즐거움을 유발했을 땐 행복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관련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행복 얘기를 하면서 헷갈려 하는 부분은 행복의 본질인 이 즐거움과 그 즐거움을 유발하는 일종의 스위치, 배고플 때 갈비탕 같은 거를 혼돈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해요. 잘라내고 그거는 그거고 행복의 본질은 즐거움인데, 자, 인간의 경우 우리는 일종의 혜택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 좀 가벼워요. 근데 이게 지금 결코 지금 가벼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경우 우리 높은 지능 덕분에 이 좋다라는 즐거움,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플레저, 인조이먼트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정말로 넓어요. 아주 말초적인 것, 우리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때도 즐거움이 있죠. 어른 손을 녹일 때 그것도 즐거워요. 그것도 즐거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쪽 끝에 가면 아주 추상적인 영역에서 인간만이 느끼는 수많은 고차원적인 즐거움들이 있어요. 바하의 음악을 들을 때 와 좋다. 나비는 그런 느낌 갖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된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뿌듯함, 이것도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요지는 어디든 간에 행복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행복은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뭐냐? 이것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자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100번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우리 늘 접하는 뉴스지만 한국은 잘 사는데 행복감은 꽤 나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거를 꼽고 싶어요. 뭐냐면 행복의 본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주관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와 같이 어떤 유교적이고 수직적인 이런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서 야,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네가 얼마나 즐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철없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네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야. 자, 거기에 계속 세뇌를 당하면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재미있고 즐거운 일 선택과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이걸 내가 가지면 와우, 다른 사람들이 와우 하겠다, 있어 보이겠다 하는 선택들을 계속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수집을 많이 하면 한 50이 되면 명함이 그럴듯해져. 그래가지고 딱 난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이 명함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즐거움의 빈도예요. 그걸 많이 느끼면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이 두 단어를 거의 동일시하기 때문에 약간 양분된 길을 가면서도 이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몫이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공도 좋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살수록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좀 즐겁고 행복한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심각하게 진정성 있게 이런 결론을 갖게 되면 그때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가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즐거움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내가 행복 도인이 돼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보면서 행복해지겠어. 그래서 마이크를 보면서 한 10분부터 행복해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이건 뭔가 나사가 지금 풀린 사람이죠.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가 안 됐고 그렇게 설계된 뇌가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생존하지 못했어요. 이 즐거움은 우리의 의지로 바꾸고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상황에 갔을 때 얘가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켜져요. 그럼 이게 왜 언제 켜지는지, 왜 그런 상황에서 켜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2차 방정식처럼 좀 풀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